선거제도 개혁과 관계된 이야기가 꽤 많을 텐데요. 오늘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정의당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이 노동시장 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니뭐니 해도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대책을 보면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좀 더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좀 더 낮게 깎고 그런 식의 방안들만 채워져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또 발표한 청년 고용 절벽 대책도 보면 실제로 신규 채용이 3년간 7만 명 정도인데 그 자리를 또 대부분 다 불안전한 노동들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 늘릴 수 있는 재원들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임금 피크제가 적용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별로 많지 않고요. 그리고 국내 연구도 그렇고 국외 연구도 그렇고 이 고령자들을 조기에 퇴직시켜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어떠한 연구 결과도 없고 오히려 고령자들이 고용이 촉진되어야만 오히려 일자리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연구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의당에서는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안에 의하면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진우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의당 노동시장 개혁 똑바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우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노동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떻게 노동시장을 개혁했을 때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 정의당의 모든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요구의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입장을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일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하면서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 청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와는 먼 거리의 이야기임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모를 리 없습니다. 핀을 꼽아서 머리를 치장하듯 그럴듯한 말을 번지르하게 마름하여 감싸서 스스로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려는 질 나쁜 속임수입니다. 지난 7월 청년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핵심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20만 개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신규 채용은 7만 5천 명밖에 안 되고 12만 5천 명은 인턴과 직업훈련이 전부인 대책이었습니다. 또 신규 채용 7만 5천 명도 교원 명예퇴직 확대로 인해서 얻어지는 1만 5천 명, 임금 피크제 도입에서 얻어지는 3만 8천 명 등 고령자의 조기 퇴직과 임금 삭감으로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대 갈등까지 유발하면서 내놓은 이 정부 정책이야말로 전 세대에 걸쳐 고용 절벽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대, 전 생애에 걸쳐서 불안을 그림자처럼 달고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 초반 유럽에서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OECD는 고령자들이 일자리에서 은퇴하면 청년들이 대체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조기 퇴직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실업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부담만 가중되었고 급기야 2006년 OECD는 고령자 조기 퇴직 정책을 폐기하고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을 권고했던 그런 역사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는 2013년 8%인 33만 명에서
2015년 상반기 10.1%인 44만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잠재 구직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는 총 111만 명에 달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결국 청년층의 실제 실업률은 22.4%에 달해서 10명 중 2명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청년층의 일자리 확대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에 머물지만은 않습니다. 출산율 최하위의 나라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든든하게 하는 일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무기력과 절망으로 창백해진 우리의 젊은이들을 그 얼굴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임금 피크제 도입, 청년 인턴제 등으로는 그런 희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확산할 것이고 청년 인턴제에 기대를 걸었던 젊은이들의 얼굴을 절망으로 덧칠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그런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과 기회를 같이 하는 양질의 일자리여야 합니다. 정의당 노동시장개혁 똑바로 특별위원회에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청년 고용 할당제를 확대하면 23만 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2013년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4월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늘리고 적용 대상도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해서 보다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대 기업 6만 5천 개를 포함해서 23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의 1%만 투자하면 20만 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2009년 말 288조 원에서 2013년 말 522조 원으로 증가했고 2015년 1분기 말에는 601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재벌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의 1%만 투자하면 6조 원입니다. 이는 연봉 3천만 원짜리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기업의 사회적 책무인 고용과 생산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재벌 기업의 현금성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모들이 아끼고 아껴가면서 한 사람의 자녀를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을 시키며 부담하는 땀방울이 그 얼마입니까? 등골이 휘담아져서 터질 지경인 사교육비 부담까지 합치고 대학을 나와서도 각종 스펙을 쌓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취업 사교육비는 또 얼마입니까? 그렇게 뼈빠지게 뒷바라지에서 키워내 사회에 내놓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네 급여 깎아서 네 자식 취업시켜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책입니까? 우리 부모들이 등골이 휘어터져도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다가 그렇게 길러낸 인재들을 손가락만 까딱해서 데려다가 마음 놓고 부려먹는 그 대가는 이제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고 책무입니다. 세 번째, 실노동 시간을 단축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2013년 한국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245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많습니다. 근로시간 특례 등 각종 예외 조항을 없애고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당 52시간만 지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 323개 공공기관 중 286개 기관 이상의 기관 이사장의 연봉이 1억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임금까지 깎아서 청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지 않은 마당에 대부분 공공기관 임원들의
억대 연봉을 받는다면 누가 정부 정책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한국노총의 노사위원회 복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각본에 더 이상 노동자들을 들러리 세워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다시 한번 정부와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질적인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창백한 얼굴에 환한 미소, 활기를 되찾게 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지혜를 반드시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강조해서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정의당 노동시장 개혁 똑바로 특별위원회였습니다.